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6월 4일은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날인데요.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를 통해 지역의 일꾼을 뽑는 데 큰 힘을 보태야겠습니다.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이 주의할 점을 유성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국 시도지사 17명을 비롯해 시군 구의장 226명, 교육감 등 모두 3,952명을 선출하는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이번 선거는 전국 13,665개 투표소에서 6월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돼 지역 살림과 정책을 이끌어갈 일꾼들을 선출하게 됩니다. 특히 1995년 부활한 지방자치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제도란 점에서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공약을 철저히 검증하고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본 후 투표에 임해야 합니다. 또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선입견 없이 인물을 평가하는 자세도 필요해 보입니다. 선거가 막판에 이르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거친 네거티브 전략으로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또 지방선거를 생활정치가 아닌 중앙정치의 연장선상으로 보게 해 지방자치제 본래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은 이럴 때일수록 기독 유권자들이 공명선거를 통해 정직하고 유능한 사람이 선출되도록 기도해야 한다며 기독 유권자 운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기윤실은 투표가 마쳐질 때까지 일선 교회들이 부정선거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으며 유권자들도 역시 돈과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 가운데 반드시 투표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신의 투표소가 어디인지 모르는 유권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선거정보 등에서 투표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투표소에 갈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SNS로 활발하게 소통하는 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투표소 내부 촬영이나 기표한 투표용지를 찍는 건 금지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선거장소 안내판에서 인증샷을 찍어 올릴 수는 있지만 특정 후보자의 기호를 암시하는 손가락 표시를 한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 벌금 400만 원까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민들을 섬길 일꾼을 뽑는다는 점에서 유권자 모두 투표에 동참하는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지방의회 의원과 교육감은 2018년 6월까지 지역행정과 교육정책 등을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북한 당국이 지난 8개월 동안 억류해온 남한의 김정욱 선교사에 대해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31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바에 따른 것으로 김 선교사는 국가전복 음모죄와 간첩죄, 비법 국경 출입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최고재판소 심리를 거쳐 형이 결정됐습니다. 노동교화형은 탄광 등의 주변에 설치된 노동교화소에 수용돼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신체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통일부는 1일 김의도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이 형식적인 재판 절차를 진행해 우리 국민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김 선교사를 조속히 석방하고 송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침례교 소속인 김 선교사는 6년 전부터 북중 접경 지역 단둥에서 북한 주민 쉼터와 대북 지원용 국수 공장을 운영해왔으며 지난해 10월 7일 입국했다 체포돼 지금까지 억류돼 있습니다. 목회자 자녀들이 부모의 사역 중 겪는 갈등과 경건, 헌신에 대한 주변의 기대 등으로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예수대학교 임신일 교수가 최근 기독교 학문연구소 춘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목회자 자녀 스트레스 개념 연구 결과로 조사에 참여한 목회자 자녀 대부분은 경제적 문제로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응답자들은 경제를 책임지는 엄마를 볼 때와 교회 빚 때문에 힘이 들 때 등을 구체적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목회자 자녀들은 헌신과 경건에 대한 주변의 기대와 관련해서도 스트레스 정도가 높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밖에도 교회의 모든 일에서 솔선수범해야 할 때, 교회 일을 도맡아 해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때 등도 목회자 자녀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임 교수의 이번 연구는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동안 목회자 부모를 둔 남녀 대학생 10명을 집중 인터뷰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에 일본군 위안부 기린비가 세워졌습니다. 위안부 기린비 건립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워싱턴 DC에서 30분 거리인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청사에서 제막식을 열고 기린비를 공개했습니다. 기린비에는 2차 대전 당시 성적 노예로 고통당한 전 세계 위안부 20만 명을 기리는 내용과 일본 정부의 사과를 촉구하는 미 하원 결의안 121호가 새겨졌습니다. 건립위 명예위원장 그레이스 한 울프 의원은 미국 정부가 정부 청사에 위안부 기념물을 자리 잡도록 해서 위안부를 공식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기린비 건립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건립된 기린비는 지난 2012년부터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추진한 결과물이며 페어팩스 카운티의 적극적인 협조로 청사에 자리 잡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역교회의 부흥이 문화목회로 활기를 띨 수 있을까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문화법인이 문화예술을 매개로 교회와 지역이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문화목회 간담회 허브를 개최했습니다. 보도에 최은원 기자입니다. 교회 안 카페, 가스펠 콘서트, 성경을 주제로 한 발레 공연. 교회 스스로 문턱을 낮추고 지역 주민들이 교회로 발걸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화사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는 지난 2008년부터 교단 내 문화법인을 설립하고 전문화된 문화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통합총회 문화법인 허브는 그동안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문화목회 전략을 개발하고 문화선교 사례를 실천하는 사역을 벌여왔습니다. 크리스찬이든 넌크리스찬이든 그리고 우리 산하의 교회가 한 8,400교회 되고 65개 노회가 있는데 이러한 교회와 노회들의 문화목회, 문화선교, 문화사역을 우리가 돕는 다음 세대라든가 가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문화로 어떻게 잘 풀어갈 수 있을지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이와 맥을 같이 하는 뜻에서 문화법인 허브는 올해 첫 문화목회 간담회에서 예술 분야와 목회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인천 시립합창단을 이끌고 있는 마에스트로 윤학원 교수가 재능 기부로 참여해 목회 사역에 교회 음악을 어떻게 접목할지에 대해 강연을 전했습니다. 윤 교수는 강연에서 노방전도 등 기존의 방식으로는 효과적인 전도가 어렵다며 전도 방식은 더 많은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적인 찬양을 만들고 교회 음악을 활용한 합창단 활동 등을 이용한 복음 전파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사실 요즘은 교회에서 노방전도 같은 거 해봐도 잘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문화로 그런 전도 활동을 해야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져서 문화 중에서도 저는 음악 중에서도 합창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학원 교수는 교회 음악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어린이 성가대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윤 교수는 미래 세대 전도를 위한 방안으로 어린이 합창단을 꼽으며 앞으로 교회 음악을 이끌어 나갈 미래 세대 육성에 한국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학생들이 전혀 합창을 모르고 교회에 나가거나 교회 안 나가거나 그런 어린이들인데 그 어린이들에게 합창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와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문화법인 허브는 교회 안에서 문화사역이 더 활성화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부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화예술을 접목한 목회사역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전개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정품 소프트웨어를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클린소프트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통합총회는 교단사나 교회와 기관들이 한글 워드 프로세서 한컴 오피스와 이미지 보정용 프로그램 이지포토 정품을 매년 14만 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글과 컴퓨터와의 협약을 맺고 클린소프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약은 교회와 단체 규모에 따라 정품 소프트웨어 한 카피당 컴퓨터 한 대에서 10대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2,400카피 구매로 총회 산하 8,417개 교회와 기관이 사용하는 컴퓨터 4만여 대에 정품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통합총회는 경제적 이유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못했던 교회들이 합법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라며 전국 교회와 기관에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통합총회는 캠페인을 위해 한글과 컴퓨터에 3년간 매년 3억 3,600만 원을 지불해야 하며 올해 납부 기한은 이달 20일까지라고 밝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국교회 청년들을 대상으로 제9회 홀리 스피릿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오는 6일 오후 12시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되는 홀리 스피릿 컨퍼런스에는 전국의 기독 청년과 대학생, 청소년 등 약 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열릴 계획입니다. 컨퍼런스를 총괄하는 윤창재 목사는 과거 컨퍼런스가 성회 중심이었다면 이번 컨퍼런스는 강의와 예배가 함께한다며 청년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가고 균형 잡힌 행사로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진행되는 선택 강의는 가정과 과학, 리더십, 국제, 언론, 경영 등의 주제로 진행되며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 한동대 김영길 초대총장, CCC 박성민 목사, 이용규 인도네시아 선교사,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 데이그룹 회장 최희중 장로 등이 강연에 나섭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청년들의 치유와 회복, 영적 성장을 통한 복음의 역사와 크리스천 멘토들을 통해 비전과 삶의 도전을 주고자 한다며 컨퍼런스를 통해 성령 충만의 복음으로 변화되는 청년들이 많이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14개 사이비 종교 중 3개 종교가 한국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과 공안부가 지금까지 14개 종교를 사이비 종교로 공인했으며 이 중에는 통일교를 비롯해 다미선교회, 이리아 복음선교회 등 한국계 종교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정부의 사이비 종교 공인은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맥도날드 살인 사건의 범인이 사이비 종교 집단인 일명 전능신파 신도들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중국 내 사이비 종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현지 언론은 중국 공안부가 통일교 신도들이 각 나라에서 반공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투자와 문화 교류를 근거로 중국에서 포교 활동을 하는 이유로 사이비 종교로 분류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12일 남산 서울 유스호스텔에서 90주년 성찰과 100년을 향하여를 주제로 2014 에큐메니칼 선교정책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2015년 교회협 공동사업과 각 위원회의 실천 사업들을 선정해 정책에 반영하게 됩니다. 기독 NGO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투표권이 없는 1,000만 아동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새누리당 등 4개 정당과 17개 시도 후보자에게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단체는 2015년 지자체 아동복지 예산을 전체 사회복지 예산 중 4.2% 이상 유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해외 빈곤 아동에게 보내는 어린이날 선물 캠페인의 신청 기간을 6월 20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모금된 금액은 7월 첫째 주에 해당 사업장으로 전달되며 현지 사업장에서 선물을 준비해 해외 빈곤 아동들에게 나눠줄 예정입니다. 대북선교단체 손과 마음 선교회가 오는 24일 서울 정동제일교회에서 연례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주제는 탈북민과 북한 주민의 정신건강 문제와 대책이며 북한 문제와 통일에 관심 있는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날씨입니다. 비가 점차 그치면서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빗방울만 떨어지겠습니다. 다만 영남 지방은 계속해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빗길에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조금씩 오름세를 보이겠지만 크게 덥지는 않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 19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 2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내내 고온 현상은 주춤하겠습니다. 따라서 더위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들이 누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고 누구를 위해 일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명시해 놓은 헌법 조항인데요. 선거는 공직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가장 저급한 자들에게 지배받는 형벌을 당하게 된다는 고대 철학자 플라톤의 말을 인용하면 그 중요성을 더욱 깊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표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